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0일 목요일 손상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굴러가는지 아닌지 곧 국민의힘의 그 속내가 헐랑까디해질 텐데 그걸 한번 기다려 보기 전에 오늘 이 분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유인태 여당의 한 원로가 나경원 전 대표보다는 이준석, 김웅, 초선들의 힘이 여당으로서는 더 무섭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권 인사들이나 방송에 나오는 친여 성향의 게스트들까지도 국민의힘에서 젊은 당 대표가 나오기를 바라는 듯한 이런 말을 자꾸만 합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중진들은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까지 젊은 사람이 당대표에 출마한 것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아직은 당을 젊은 정치인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 그래서 까보자는 것은 바로 여권이 말하는 국민의힘 당대표론,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여권은 나경원이나 주호영 등 당내 중진들이 당대표가 되는 것은 도로 한국당으로 가는 것이라고 폄하합니다. 유인태가 나경원 전 대표보다는 이준석, 김웅, 초선들의 힘이 여당으로서는 더 무섭다는 말을 했지만 여권은 반대로 이준석, 김웅 등을 응원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합니다. 이거 잘 봐야 합니다. 여권은 물론이고 좌파 매체들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중진과 초선 대결 구도로 끌고 가면서 계속 도로 한국당을 강조하는 거, 이거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당대표 선출에서 영남, 비영남 논란이 어떤 이유가 됐든지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중진과 초선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윤태가 말한 것은 중도층을 염두에 두고 한 말 같은데 이걸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준석처럼 원외나 아니면 원내도 초선의 김웅 같은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당대표가 되면 쇄신과 개혁의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중도층을 잡기에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순전히 유인태 생각입니다. 유인태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송영길, 윤호중 집행부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더 많이 변화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줄 것이라고 보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요, 위험합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준석이나 김웅이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의 당은 아마 쪼개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김영삼, 김대중이 일으켰던 30, 40대 기술론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첫째, 이준석과 김웅은 정확히 말하면 국민의힘 적자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이준석은 김무성과 유승민을 따라서 새누리당을 박차고 나가서 바른보수, 개혁보수, 새보수, 이보수, 저보수 찾다가 당을 3번이나 말아먹고 결국 유승민이 한교안 대표를 꼬셔서 다시 국민의힘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쇄신과 개혁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라면 이준석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한 주범들이 당을 박차고 나갈 때 따라 나갈 것이 아니라 그 당에 남아서 쇄신과 개혁을 하는데 앞장을 섰어야죠. 젊은이라면. 김웅도 다를 바 없습니다. 검사로 있다가 정치권에 발을 담그면서 그가 처음 선택했던 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유승민이가 만든 무슨 보수당과 개혁당인가 그 당이었습니다. 이런 이준석과 김웅이 어떤 이유가 됐건 유승민을 개혁시키고
당내 혁신과 개혁을 이끌어서 유승민이 만든 당이라도 단 하나라도 성공을 시켰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준석과 김웅은 젊은 건 좋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우파 전체 쇄신과 개혁을 이끌 책임자가 아니라는 것, 이것이 이미 유승민을 통해서 증명이 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입만 열면 무슨 개혁과 쇄신을 이끌겠다는 거, 그거 접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정치를 유승민이나 김무성에게 배운 사람들인데 20습도 안 되는 그 미니 정당들을 말아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백두석의 국민의힘을 개혁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인택은 진중권이건 누구건 좌파들이 하는 말은 고지 곧대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준석이나 김웅이 나중에라도 우파 정당을 끌고 갈 차세대 지도자가 되게 싶으면 우파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죠. 쇄신과 개혁의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중도층을 잡기에는 적절하다는 판단. 이거 좌파들 프레임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가도. 그렇게 젊은 정치인들을 앞세워서 중도층을 잡고 싶으면 민주당부터 송영길, 윤호정이 뽑지 말았어야죠. 조금 있어보면 알겠지만 김무성, 유승민 진영에서 이런 말들이 나올 겁니다. 이준석은 2030 세대의 외연 확장이, 김웅은 호남 쪽으로의 외연 확장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다. 이런 말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프레임이 다 비슷비슷하거든. 그 반대로 나경원이나 주호영 한께서는 도로 한국당으로 퇴보하는 것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낼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30 세대가 4.7 재보선에서 이준석이 보고 표를 주었다면 이준석이 예전에 국회의원 뺏지도 않았어야죠. 김웅이 보고 호남 지역 사람들이 표를 줄 것이라고 믿었다면 지금까지 호남 지역 투표 결과를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90몇 프로 안 봤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국민의힘이나 우파 진영의 여론을 파악해본 그 결과는 이번 당대표에서 이준석이나 김웅이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여론조사 결과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고요. 혹시 제 판단이 잘못되어서 이준석이나 김웅이 당대표가 된다면 결국 국민의힘은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쪽팔려서라도 국민의힘 재선 이상 의원들은 모두 탈당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파 국민들이 얼마나 못났으면 당을 이꼴로 만들었냐는 이런 비난이 쏟아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아이고 차라리 얘들 밑에 있느니 나가서 당을 새로 만들자. 이 꼴에도 안 나오겠습니까? 이게 좌파가 지금 좋아하는 구도예요. 당 쪼개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헌을 목적에 두고 있다니까. 국민의힘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파 진영에는 박정희 정권 때부터 절대로 무너지지 않던 40%대의 콘크리트 지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층이 바로 노태우가 김영삼과 손을 잡고 김종필까지 끌어들인 이른바 3당 야합을 하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삼계는 솔직히 말해서 우파가 아니었습니다. 김대중계와 쌍벽을 이루던 골수 좌파들이었습니다. 이런 좌파들이 이른바 3당 야합을 통해서 우파로 들어와서 진성 우파인 친박들을 학살을 하고 당의 실권을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당은 완전히 아사리판 개판이 됐고 지금의 김종인이 국민의힘을 좌파당처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른바 패션 우파, 가짜 우파, 가면 우파, 무늬 우파 같은 여전히 머리와 가슴 속에는 좌파의 DNA가 흐르고 있는 인간들이 수두룩하니까
그야말로 우파당의 명맥까지 끊어지게 생긴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진성 우파정당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과 같은 일을 당할 일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탄핵을 당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슨 중도나 찾고 툭하면 우파를 거꾸로 몰고 좌파로 좌회전 이 짓을 하다 당을 이 꼴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자, 만약입니다. 단서를 달았습니다. 만약입니다. 예상컨대 이준석이나 김웅이 당대표가 된다면 현재까지는 싫든 좋든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수많은 진성 우파 지지자들도 떠날 겁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현실성 없는 개혁과 쇄신이라는 토끼를 잡으려다가 그나마 남아있는 진성 우파 지지자들까지 이른바 집토끼들을 내보내는 꼴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진성 우파 지지자들 참 많이 참았습니다. 거구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도 참았어요. 탄핵 62적 황교안 김종인이 망가뜨린 정당 우파의 맹맥을 위해 참고 참았지만 이런 식으로 끝까지 망가지면 결국 진성 우파들도 국민의힘과 손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자, 먼저 이준석을 보겠습니다. 이준석이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러가지 질문 중에 사면론, 탄핵 부정론 등이 제기되면서 도로 한국당이란 비판이 나온다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물론 이 질문한 기자도 제가 마음에 안 들지만 하여튼 이게 답변이 더 중요해요. 이준석의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논의는 백해무익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석방을 원하는 분들도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태극기 부대 사람들이 3년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 강장에 나가고 인터넷으로 매일 자료를 전파했다. 그 움직임이 박 전 대통령에게 안 좋은 결과로 나왔다. 정말로 박 전 대통령을 좋아한다면 전략적 움직임을 고민해야 된다. 아이고, 준석아, 시청자 여러분, 이게 이준석이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사고입니다. 이러니까 이자가 불법 탄핵을 추종하고 4.15 부정선거를 부정선거 아니라고 앞장섰던 인간 아닙니까? 아니 어쩌면 젊은 친구가 김무성이나 유승민을 이렇게도 닮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정치의 선배로, 인생의 선배로 제가 몇 가지만 비판을 좀 하겠습니다. 존댓말 안 쓰겠습니다. 내가 문재인 때도 존댓말 안 쓰는데 준석이한테 존댓말 쓸 이유가 없잖아요. 어이, 준석이, 선배로서 한마디만 하겠는데 네가 지적한 그 잘못의 원흉이 바로 네가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이여. 그리고 오늘날 이런 식으로 우파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던 그 장본인이 바로 김무성과 유승민이야. 너희들이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이 지난 3년간 4년간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우파 정당을 지지한 그 어른들을 거꾸로 터부시했고 태극기를 들었다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외면했잖아. 제1야당으로 우파 국민들의 주장을 무시했기 때문에 네가 보기에는 효과가 없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이요. 왜? 이제 조만간 국민의힘의 그 매를 들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자네는 박근혜 대통령과 우파 국민들을 평가절하하면 안 되는 것이야. 자네가 당 대표가 되면 앞으로 누구 지지를 받고 당을 이끌어가려고 그러는가? 민주당하고 섞으려고 그래? 우파 국민들을 버리고 유승민을 따라다니다가 이 당 저 당 당을 세 개나 말아 쳐드셨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젊은 친구야. 너희들이 버리고 떠난 정당,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진성 우파들이 그것을 지켜오고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어디로 돌아다니다가 기어들어와서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말을 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새누리당 싫다고 집구석 쫓아나가서 보수당인가 뭔가 만들어서 혁신이니 개혁이니 쇄신이 부러지졌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였겠는가?
너희들이 이미 싹수가 없다는 거 국민들이, 우파 국민들이 다 안다는 것이야. 세상에 젊은 사람이 정치를 잘못 배웠습니다. 젊은 정치인들이 벌써부터 우파는 미워하다가도 선거 때문에 되면 우리에게 표를 줄 수밖에 없다. 유승민이나 김무성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국민의힘 미래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충고를 하나 하겠네. 자네는 김무성, 유승민 따라다니면서 배운 나쁜 정치를 털어내지 못하면 우파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배우라는 정치는 안 배우고 집을 나가서 유승민 따라다니더니 아주 나쁜 것만 배웠어요. 그래서 이 내 입으로 자네들을 비판하면 나도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자네 비슷한 또래의 한 사람의 충고를 들려줄 테니 잘 들어보시게. 국민의당의 구형모 최고위원 잘 알 것이요. 이 사람이 이준석 자네를 향해서 세력 결집을 위해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고 비난을 했던데 이게 맞는 말인가? 구형모가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준석이 만들어낸 반패미 프레임의 대깨문에 이어서 자칭 대깨준이라 불리는 이준석 극렬지지자들이 등장했다고 말하더구만. 이래 되면 망하는 거야. 극렬 이름 망하는 거야. 자네들이 지금 극렬을 더 상승시켜서 극으로 몰고 있는 우파 어르신들을 보고도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만드는가? 구형모가 또 뭘 했습니까? 이준석은 지난 4.7 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근거로 보궐선거의 승리는 본인이 만들었다는 허위 사실을 방송까지 나와서 본인 당 대표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선거 때 젠더 이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 없이 주구장창 안철수, 박영선 두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에만 몰두했던 자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반패미 전사로 변신한 이유는 당대표 출마를 위한 단순한 세력 결집의 정치적인 계산이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질책하던데 맞는 말인가? 특히 이준석 극렬 지자인 대깨준들은 심한 몸살에 걸려서 본인들에게 거슬리는 말 한마디에 살갗만 스쳐도 온갖 불평과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국민의당 청년위원장으로서 현재 2030 남성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이 불공정과 이에 대한 분노에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한쪽에 치우쳐 편가르기식 분노를 조장하는 정치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 이 말 했는데 뜨끔하지? 내가 보기에는 이준석보다는 구형모 이 젊은 친구가 정치를 제대로 아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에게 뭐라고 이 구형모가 조언을 했냐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데 오히려 그 문제를 정치에 이용해 새로운 갈등과 문제를 유발하는 썩은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젊은 세대를 대변한다는 이준석은 이제는 그 본질이 변질되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특정 세력에 서서 갈등을 조장하는 구태 정치인의 표본이 되어버렸다고 했는데, 이거 내가 보기에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충고로 받아들이게, 준석군. 특히 이준석은 진정성 없이 대통합 타령만 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당대표가 되더라도 야권 모두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비판. 적어도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야. 적어도 우파정당의 당대표가 되려면 무엇보다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진정으로 가슴 속에 우파의 DNA가 요동을 치고 있는지, 아니면 머리와 가슴 속에는 좌파 DNA가 가득 차 있으면서 말로만 우파를 표방하는지, 그것은 이미 이준석과
민주당의 장모라는 의원, 그리고 저 TBC의 김어준이 같은 친구들과 자주 어울렸다는 것에서 내가 의심하는 것이네. 자네는 내가 아무리 보아도 우리 같은 DNA로 똘똘 뭉쳐진 우파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야. 거기에다 정치까지 유승민이나 김무성이나 이런 사람들부터 배웠으니 이를 어찌할꼬. 자, 그래도 우리의 항칠 오메기떡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다리겠습니다. 참 저도 20대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정권으로부터 또 당으로부터 국회의원 출마하라는 권유, 또 심지어 김대중 정당에서 젊은 피 수혜를 위한 이런 얘기까지를 들었지만 아닌 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을 국회에다 보내놓고 우파가 잘 되기를 기다리는 내 신세가 너무도 처량해 보여서 이번만큼은 용서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우파 국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진성 우파들만의 자유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국민을 걱정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만의 결사체가 이 시간 태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